많은데요. 도훈 기자님 어떠신가요? 네, 맞죠. 사실 둘 다 모두 8강까지 올 거라 생각하지 않은 팀들인데 이제 거의 예전에는 강팀이 우승 경력도 있고 덴마크 같은 경우 있었지만 이제 올라오면서 다크호스 면모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신도훈 기자님이 체코, 정지훈 기자님이 덴마크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또 이렇게 뭐 가오님 말씀해 주셨는데 메일레분님도 뭐 이탈리아 워낙 우승 후보라 그렇죠. 네, 이게 참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안루이지로 가면 무시점할 때, 네. 우리도 제 아들 나면 골키퍼 보게 하면 지안루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무리수였나요? 링링님 이탈리아가 이겼네.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고요. 네, 무조건 덴마크가 이김. 이번엔 제가 덴마크 담당이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가오님은 관심 있으시대요. 8강이면 실력이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체코, 덴마크 둘 다 그렇죠. 올라올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팀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쉽게 올라온 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우승 후보들을 많이 꺾은 팀들이기도 하고 좀 재밌게 좀 경기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욕하면 안 되죠. 여기 방송에서 약간 네. 이렇게 막 욕해야 찰지는데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왜 이렇게 좀 고만고만한 애들이 더 재밌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뭐 이렇게 좀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들끼리 싸움이 정말 오히려 치열하고 막 역대급 스코어 나오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8강 이상이면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적어도 우리나라 이긴다고 요새 우리나라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 있어서 체코는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네, BJ 이용석 36살님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팀의 이전 4경기를 먼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체코의 조별리그 성적부터 16강 성적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의외의 성과를 내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체코는 이제 잉글랜드랑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랑 같은 됐는데 이제 이 조가 이번 유로가 특히 약간 역배가 많잖아요. 약간 좀 예상 외에. 근데 이 조는 약간 그대로 됐습니다. 잉글랜드가 1위를 하고 2위가 크로아티아하고 3위가 체코 됐고 슬로바키아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체코가 사실 그 결과는 3위였지만 이제 쉬크나 이런 보여준 경기력만큼은 좀 잘했다 평가 받고 있고 그게 약간 16강에 이어진 것 같아요. 16강에서 네덜란드를 만났는데 네덜란드는 이제 뭐 데파이나 더리우트나 더용이나 이 선수들 다 데리고 3전 전승을 하면서 이제 뭐 이탈리아를 위협할 우승 후보를 평가받았는데 물론 더리우트 퇴장 있긴 했지만 이제 2대 0으로 이기면서 이제 8강에 올랐죠. 정말 저도 사실 네덜란드가 올라갈 거라 봤는데 체코가 이기면서 그것도 뭐 승부차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2대 0으로 이기면서 대단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를 무너뜨린 경기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지훈 기자님, 덴마크는 어떤가요? 덴마크는 좀 1차전 때 핀란드와 1차전 때 좀 불행한 좀 사건이 있었죠. 에릭센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지면서 사실 뭐 진짜 심장이 정지됐다고 하는데 그때 좀 힘을 냈어요. 결국에는 좀 이게 경기가 뭐라 그래 연기가 됐다가 다시 이제 경기 시작해서 힘을 내긴 했는데 0대 1로 패배했잖아요. 근데 핀란드가 사실상 최악체 팀이라서 이제 덴마크가 좀 쉽진 않겠다 싶었고 2차전에서 벨기에 우승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2대 1로 지면서 이제 사실상 좀 쉽진 않겠다. 근데 이때 에릭 선수가 정말 천만다행 뭐 이렇게 정말 천만다행으로 좀 회복을 다 했고 또 이렇게 팀 동료들에게 좀 응원을 좀 보냈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힘을 좀 낸 것 같아요. 3차전에서 기적의 4대1 승리, 그러니까 대승리를 거두면서 또 다른 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극적인 16강 진출을 했고요. 좀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난 것 같아요. 덴마크인데 16강이 또 운도 좀 좋았던 게 웨일스였어요. 이게 우리 골프왕이 있는 골프왕 베일이 있는 웨일스여가지고 4대0 좀 쉽게 승리를 꺾으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네, 덴마크는 에릭센 부분의 사건 이후 기적의 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이후로 엄청난 투지와 투혼을 발휘하고 있죠. 네. 지금 뭐 메일레님도 얘기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좀 단합이 좋아진 것 같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에릭센 잘하다 위로하니까 그러니까 에릭센 참 인터넷에서 좀 기회 못 봤다가 막판에는 좀 수정계 많이 받았잖아요. 잘하다 왔는데 그래서 좀 기대를 컸는데 에릭센이 빠지고 나서 오히려 좀 단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지원님께서 가오님 두 분 좀 친해졌나봐요. 여기서 침묵을 다지셔서 두 분이 지금 얘기를 나누시는데 저희한테도 좀 얘기를 걸어주세요. 네, 아무튼 두 분도 반갑고. 네, 어쨌든 영화를 만들어도 이보다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에이스인 쓰러졌을 때 주장 키에를 좀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키에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인간 벽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멋있는 에리센의 그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장면들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만들었고 또 에리센 아내가 막 엄청 사실 정말
전적으로 좀 고통이 좀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키에르 선수가 가서 좀 이렇게 좀 안아주고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키에르 선수도 그렇게 했지만 되게 알고 보니까 멘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어쨌든 다행으로 잘 회복을 해서 선수단 쪽 찾아가서 좀 잘 싸워달라. 나 없이도 좀 유로 좀 잘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 때문이었을까요? 이때부터 엄청난 경기력, 뭐 투혼을 발휘하면서 2연승과 함께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영화보다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완성이 됐고 에릭센 선수의 좀 쾌유를 좀 바라면서 사실 에릭센 선수 하면 데스크라인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좀 팀동료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 많은 골을 넣을 때 좀 기분이 컸던 선수인데 좀 그라운드 돌아와서 좀 킬패스를 좀 뿌려주는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체코는 대진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네덜란드를 잡았잖아요. 네. 흥미로운 이슈가 있을까요? 체코는 사실 그 덴마크처럼 약간 드라마틱한 이슈 같은 거보다는 확실히 그 주전 라인업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체력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약간 어떠한 스타 물론 시크가 있긴 하지만 어떠한 스타 의존하기보다 조직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 체코 이슈보다는 약간 경기 이슈로 이 경기가 약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거든요. 바쿠에서 이 경기장이 아시아 쪽에 있어요. 굉장히 멀거든요. 물론 그 나라 국민들은 되게 행복하겠지만 이 두 나라의 팬들과 이 관중들도 그렇고 이 선수들도 그렇고 좀 옮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이슈면 하면 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치열해진 경기 본격적으로 체코 덴마크 맞대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통 방송을 이야기했잖아요. 채팅을 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이렇게 좀 근데 오늘은 채팅이 되게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너무 감사하게도. 네, 가온님 에릭센 역할을 나눠서 잘하는데 맞아요. 전술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에릭센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김지현 바라기님 에릭센이 잘하긴 하는 듯. 그러니까 좀 잘하죠. 그러니까 아쉽긴 해요. 그 덴마크가 에릭센이 있었다면 좀 더 완성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싶긴 하고요. 그다음에 우짜 누가 우승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를 대회전부터 좀 밀고 있어가지고 잉글랜드가 이제 좀 뭔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요번 유로는 좀 뭔가 좀 비정상적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 오니까 손님 많다고요? 저희가요? 아니면 뭐 하시나요? 운영하시는지. 어디 뭐 약간 알바 하시. 네. 뭐 막말해도 됩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가온님은 체코는 뚜렷한 스타는 없지만 팀으로 잘 뭉친 듯.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죠. 이제 벌써부터 좀, 공격 들어가는데. 네. 네. 아무튼 덴마크 우승각. 축구할 못이네요. 덴마크 우승은 정말 1992년에 딱 그랬거든요. 아무도 예상 안 하다가 이제 그때 슈마이켈의 아버지죠, 피터 슈마이켈. 그때 하면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조사를 많이 해보셨네. 네. 맞아요. 우승이 한번 1회가 있습니다. 저도 덴마크 담당하면서 우승이 있다고?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우승각. 네, 축구할 못인 것 같고. 막말했잖아요 이렇게. 김지현님 체코는 승부사보다는 팀으로 좀 맞아요. 좀 뭔가 근데 그게 좀 약점 같은데 그래서 네. 제가 좀 약점을 할 때 그런 걸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오님 또 웃음 표시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공지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채팅 올라오는 동안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풋볼 인스타를 통해 유로 2020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레전드 기성용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과 보여주세요. 유로 공인구 레플리카가 상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라이브와 승부 예측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측에 성공하시면 300다이아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펼쳐볼까요? 기성용 선수 이거 너무 많이 펼쳤어. 네, 앞을 보여주셔야 돼. 네, 앞으로 있는 부분. 앞에 이렇게 사인을 제가 직접 받은 걸 알고 이제 구단에게 참 감사하게도 요청을 좀 드려서 네 사인만 좀 받아놨습니다.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뭐 증정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 이제 내돈내산 사인만 좀 이렇게 평소에 좀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기성용이랑 친분이 롤린자. 롤린자 제 얘기하는 건가요? 친분 없어요. 저도 친해지고 싶은데. 나중에 나무 위키 하면 롤린자 이거 올라오겠어요. 나무 위키에 올라온 날이 있을까? 네, 친분은 없지만 네, 뭐 경기장에서 많이 뵙죠. 선수 대 기자로서 많이 뵙고 또 대표팀도 네 그때 할 때 많이 뵀었고. 네, 하이야 신입 BJ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안녕하십니까? 네. 친분은 저랑 저희가 네. 당첨자를 공지를 해야 해야 돼요? 네, 네. 잠깐 하시죠.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잘해요 요새. 네, 그리고 스위스 스페인 경기 저희 승부 예측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 드릴 텐데요. 여기 주황님,
BK 러브님, 옐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 몰라요. 김치타 1님, 제주 솜 땅부자님, 오당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00 다이아를 다이아 몬드인가요? 다이아. 네. 네.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네. 목소리 갈라지지? 아, 네. 소주의 축구. 김지원님, 두 분 친해지셨네요. 근데 약속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셋이 한번 모일까요? 뭐 지금 김지원님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니까 저 뭐지? 가원님이 울산이시니까 어디 한번 중간 대전쯤에서 한번 만나든가. 네. 으짜님, 저 인스타 당첨돼. 인스타는 저희 거는 따로 하고요. 이거는 아마 다이아는 여기서 하는 거죠, 비고라이브에서. 네. 하는 거니까 이거는 비고라이브 측에서 아마 선물을 드릴 네. 예정입니다. 서재훈님, 네, 5 하셨는데 당첨하셨나?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응원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으짜님은 네 비고라이브 영상이 맞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훈님 중간쯤에서 보면 되죠. 그렇죠. 울산 너무 머니까 대전쯤에서 한번 제가 또 대전 잘 가니까 한번 셋이서 한번 뭉치는 걸로. 이러다가 집에 못 들어갈 거 아니야. 네, 했고. 영구정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형들 안녕. 네. 저번에 한번 뵀던 분인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할 거 있나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요새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요. 소통 끝나셨나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소통과 조별리그를 마무리하고 전술과 선수단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크호스 면모를 뿜어내고 있는 체코인데요. 아무래도 체코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공격진부터 시작할게요. 부담스러운데 이제 초반에 설명을 전술을 충이라고 했지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은 사실 체코는 유로 2004 때가 약간 전성기 느낌이었죠. 그때 이제 밀란 바루시나 네드베드, 로시츠키 이런 선수들이 많았고 그때는 정말 약간 한 세대를 약간 황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는 약간 좀 부침 바꿨죠. 이제 하면서 올라오다가 이제 최근에야 이제 그 팀 조직력이 맞춰지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공격을 보면은 이제 슈크가 있죠. 슈크가 이제 호날두를 약간 넘보는 득점왕을 넘보는 선수고 4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체코가 넣은 득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슈크가 많은 득점 넣으면서 했고 이 선수가 일단 레버쿠젠도 뛰고 라이프이치 로마에 쓰면서 피지컬도 좋은 공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득점도 좋아가지고 네, 그 부분을 살리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고 이제 치코가 뒤에서 롱패스로 이제 그런 선수한테 공을 보내면 약간 시크가 공 따주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선에서는 이제 다리다는 사실 부상은 빠질 것 같고 확인해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얀코와 마스푸스트가 약간 좌측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선수가 사실 잘하진 못해요. 발기술이 엄청 좋지도 않고 골도 많이 넣지만 되게 많이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네, 그 부분에서 하면은 체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체코는 슈크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반면 덴마크는 부동의 에이스인 에릭센이 빠졌는데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네. 덴마크의 공격진은 어떤가요? 네, 공격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사실 유로 2020 책을 제가 썼잖아요. 네.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 책을 쓰면서 제가 덴마크를 또 담당을 했어요. 이게 제가 3개조를 제가 썼는데 다른 분들이랑 같이 쓰는 거니까 3개조를 썼는데 덴마크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분석을 했을 때 물론 에릭센이 정말 슈퍼스타고 가장 에이스인 건 맞지만 공격진이 생각보다 강한데 이 조합만 잘 좋아지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에릭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조합이 확실히 달라지는데요. 만약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에릭센이 좀 공격적으로 나가고 포울센, 윈드, 브레이스웨이트 이렇게 해서 나갔었는데 에릭센이 빠지자마자 3-4, 2-1로 변화를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에릭센의 그런 창의성을 없어졌기 때문에 2명의 이선 자원을 좀 올리고 원톱을 좀 지원 사격하는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울센이 전방에 서고 브레이스웨이트와 담스가르드 이 이선에 배치돼 상당히 좀 날카로운 역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포울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이프치 또 황희찬 선수의 동료잖아요. 네, 워낙 또 맞습니다. 간판 공격수고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또 브레이스웨이트는 또 바르셀로나 출신에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워낙 또 많이 알려진 선수고요. 그리고 돌베리와 담스가르드 선수는 이 선수는 되게 어린 선수예요. 20대 초반인데 네. 정말 뛰어난 덴마크의 신성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조합들만 잘 맞아주면 강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윈드, 코르넬리우스, 올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특히 20대 초반인 돌베리라든가 담스가라드 이런 선수들이 좀 역동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사실 엘센의 공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담스가라드는 이번에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이번 대회에서 좀 토트넘 유벤투스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좀 이렇게
네. 한번 또 보고 갈게요. 이거 좀 위로 올려줄 수 없나? 아까 그런 댓글을 봤는데 뭐지? 조금만 더 올려. 이거 되게 많아가지고 좀만 더 올려주세요. 네. 덴마크가 좀 아니요, 좀 더. 더 올리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댓글이 많지 오늘따라? 아까 그런 게 있었어요. 형들 가운데 누나가 작아 보여. 그런데 네. 이분이 작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큰 걸 수도 제가 있어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효과 네. 효과. 가온님, 두 분 친해졌네. 김주현 바라기님이랑. 두 분이 네. 대화하고 계세요. 두 지금. 분들 저희와 상관없이 대화를 많이 하시고 있으시고 서재훈님은 네, 요즘 상승세. 네, 결국은 프랑스나 잉글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프랑스 탈락했어요. 그렇죠? 프랑스는 탈락했고 메시 살아 있나요? 살아 있습니다. 네. 팀이 없어가지고 아직 팀이 없죠. 네, 프랑스 이미 떨어졌고요. 그렇죠? 스위스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 올라가고요. 되게 많네 오늘따라. 음바페 PK 실축.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해지셨네 다들. 여러분들끼리 많이 좀 대화를 하고 계신데 네. 영구정진님, 다혜 누나 양옆에 등치 큰 분이시니까 조그맣게 보여요. 이분이 좀 작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 물론 우리가 우리가 큰데 네. 사실 저희 별명은 이제 얘는 큰 곰, 저는 약간 좀 작은 곰 이런 느낌인데 키가 크니까 아무튼 다혜님이 좀 작죠. 좀 작아서 부럽네요. 제가 어제 강제로 키 공개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또 네 프랑스전 봐야겠네. 네 프랑스전 지난 거 보시겠다고요? 네, 네. 이제는 라이브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네 주말이라 세팅이 좀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 경기가 그렇게 막 엄청난 경기는 아니어서 들어오실지 몰랐는데 많은 분들 들어와서 감사드리고요. 큰곰 네. 약간 좀 진짜 서서 보면 전 사실 처음 이렇게 면접 볼 때 좀 쫄았어요. 얘가 크더라고 너무. 큰 곰 느낌이고. 네. 강제 키 공개 맞아요. 깜짝 놀라서 공개해가지고 공개도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채팅을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을 정도인데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체코의 중원으로 가볼까요? 예전에는 저는 네드베드가 생각났는데 유벤투스 레전드잖아요. 제가 예전에 팀 K리그라서 유벤투스 경기 직관을 갔었는데 안 좋은 경기를. 네. 끔찍한 기억이죠. 저 네, 최악이었어요 그때 진짜. 상황에서 저랑 층은 달랐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 바로 뒤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또 체코하면 아스널에 있었던 그라운드 모차르트, 로시치키도 있잖아요. 네. 네,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그라운드에 못 찾아 보는 오랜만이네. 근데 추억도 옵니다. 네, 그죠? 지금 올드한 게임인데. 네. 네, 그럼 이번 체코는 어떤가요? 네, 이번 체코는 약간 그 레드베드랑 로시키가 물론 이 선수들도 다 약간 헌신적이긴 하지만 약간 패스 능력이 좋고 그런 선수들이라면 이번에 체코 중원을 구성하고 있는 수책이나 홀레시는 약간 하드워커입니다. 이 선수들이 체형이 약간 단단하고요. 보면 약간 얼굴도 보이지만 약간 전사 같아요. 전사 같은 모습에서 이제 미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약간 좀 전술내기 하자면은 이 선수들이 4-2-3을 구성할 때 두 명이서 중원을 지키고 이 두 명이서 센터백과 이게 사각형을 구성해 사각형을 구성하면서 이 중앙에서 선수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이 수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비도 하지만 공격 시에 올라가면서 이 선수가 웨스트햄에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10골을 넣었어요. EPL에서. 그 정도로 골도 잘 넣고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이 좋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좌우 풀백인 보릴과 쿠파리 좀 잘 올라가면서 그 더 자유롭게 올라가면서 공격 펼칠 수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네드베드랑 롱시치키처럼 완전한 뭐 월드클래스 선수는 아니지만 약간 준적급 선수가 있으면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리라가 아까 제가 부상당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락이 네덜란드전에 이제 깜짝 선발 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되게 찬스 메이킹도 4번이나 하고 잘 메웠습니다. 이제 뒤에 수책과 홀레시가 지키고 있으면은 바락이 앞에서 좀 움직이면서 패스 연결주는 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술적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에릭센이 빠진 덴마크의 중원입니다. 정준 기자님, 네. 이 선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 호이베르가 핵심이죠. 잘생긴 거 아닌가요? 잘생겨서? 이제 약간 좀 투지 넘치는 축구를 좀 볼 줄 아시는데 역시. 아무튼 좀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또 읽어보고 갈까요? 그리스. 의외가 많아서 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진짜 요번 유로는 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스 같은 사례 그때 그리스가 우승이었나? 2004에 몇 년도였죠? 2004. 네. 그런 사례 너무 재밌을 듯. 그러면 후보가 좀 덴마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체코는 이제 좀 깔아뭉겼네 벌써. 체코는 좀 깔고 가고 체코의 변수가 뭐 적용되면 달라도 체코도 진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잘생기긴 했답니다. 호이베르. 아주 호이베르 진짜 좀 멋있게 생겼어요. 남자더라고요. 상남자 문신도 많고 뭔가 좀 멋있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메일 선수 네 뭐 좋고요. 좀 잘생기긴 했다 맞아요. 네 가온님 김지원브라기 두 분이서 계속 대화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한테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호이비에르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는데 좀 네. 에릭센이 좀 빠져서 창의성이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근데 덴마크 중원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일단은 중원에서 호이비에르, 델란이 사실 뭐 이 선수들은 축구에 관심 좀 있으시면 아는 선수들일 텐데 뭐 호이비에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흥민의 팀 동료. 토트넘에 사실 무리뉴 감독의 유일한 업적이지 않나. 네. 제대로 축구를 하죠. 호이비에르를 잘 데려온 거는 그리고 또 호이비에르 선수가 무리뉴 감독한테 엄청 충성심을 많이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 활약이 이번 유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델라니 선수는 뭐 아시겠지만 도르트문트에서 공수 밸런스 조율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좀 뭔가 중원이 탄탄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수비로 가보겠습니다. 수비는 누가 강한가요? 수비는 체코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덴마크가 약간 3백을 중심으로 그 주장 키엘을 중심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칼라스랑 첼루스카가 센터백으로 버티고 있는데 물론 그 앞에서 아까 제가 말한 사각형 구도를 형성하는 수책과 홀레시가 있지만 그 칼라스와 첼루스카가 뭐 공중볼도 그렇고요. 약간 동료 선수답게 피지컬 좋아가지고 약간 원톱을 좀 뭉개버리는 그런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덴마크도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지만 이 칼라스와 첼루스카가 어떤 수비를 펼치는지 보는 것도 약간 경기를 보는 포인트가 되겠고 이 센터백 말고도 이제 좌우 아까 제가 계속 아까랑 말했는데 그 쿠팔이랑 보릴이 있는데 이 체코는 거의 쿠팔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요. 이제 오른쪽 공격이 거의 절반 넘을 정도로 이 쿠팔의 크로스 능력이나 오버래핑을 활용해서 좀 그 측면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칼라스와 첼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바첼리크가 뒤에 잘 막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체코는 좀 덴마크에 비해서 이름까지 떨어지지만 잘하고 있다. 잘하고 단단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력만 따지자면 덴마크도 사실 밀리지 밀리지 않죠. 네. 않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전력이 좋지 않은 팀들이 설명할 때 조직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떨어지니까 조직력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두 경기만 보면 덴마크 수비력 좋습니다. 뭐 캡틴 케에르 후방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요.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두 선수가 있잖아요. 뭐 베스테르가르드랑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크리스텐센. 네, 네, 쓰리백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포백을 쓰다가 에릭센이 빠지면서 좀 안정적인 수비가 필요해서 쓰리백을 좀 바꿨고 요즘 세 명의 센터백은 뭐 8강에 진출한 뭐 다른 팀들과 비교해도 사실은 좀 네,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뭐 누디님이셨나? 뭐 네. 약간 체코와 덴마크 과거 얘기를 좀 해서 맞습니다. 네. 뭐 덴마크는 좀 쉬는 가온 느낌이고 체코는 예전에는 좀 진짜 동물의 뭐 불대 강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보다 축구를 잘 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가온님, 김현님 여전히 두 분이서 얘기하고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고요. 발음하기 어렵다. 크린튼 이렇게 발음이 좀 꼬이네. 베스테르가르드. 네 베스트레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뭐 스위스도 프랑스 이겼으니까 진짜 이번엔 좀 변수가 많은 대회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까지 20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반도 못했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감 있게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골키퍼 대결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스위스, 스페인 경기에서도 두 팀의 골키퍼가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기도 했잖아요. 네. 각 팀의 주전 골키퍼, 보통 수호신이라고 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코의 바첼리크 이 선수가 세비야 주전 골키퍼인데 라리가에서도 탑급으로 불리고 있어요. 물론 이 선수가 빌드업이 좀 아쉽긴 하지만 선방 능력만큼은 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전력 조직력이 뭐 약간 딸리는 팀을 그렇게 말한다 하셨는데 이것도 그 말 할 것 같아요. 조직력이 되게 좋아요. 그 선수라기 꼭 좋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다크호스들은 월드컵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옛날에 한국의 이훈재도 있고요. 멕시코의 오초아, 뭐 코스타리카 나바스 같이 약간 골키퍼가 캐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어제도 스위스 존모가 거의 캐리를 했는데 뭐 졌지만 그렇죠. 물론 그 느낌으로 한번 정말 졌지만 바칠리크가 한번 이번에는 일 내지 않을까 잘해서 생각합니다. 네, 못하는 팀이 원래 그래 선방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약팀이 좀 하나 많죠. 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네. 네. 제 얘기하면 될까요? 네. 네, 뭐 너무 유명한 선수라 좀 지금 계속 우리 PD가 15분 전, 20분 전 이러고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레스터 시티의 리빙 레전드죠. 뭐 카스퍼 슈마이켈이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터 슈마이켈의 아들이고요. 네. 뭐 정말 제가 책을 쓰면서도 느꼈던 건 정말 선방률 좋고요. 네. 뭐 여러 가지 PK 선방도 좋고 레스터 기적의 우승 주역이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덴마크 올해 선수상 2번 받았고요. 레스터에서도 올해 선수 2번 수상했습니다. 뭐 그만큼 뭐 정말 좋은 골키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골키퍼의 선방 뭐 이런 것도 좀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네 댓글 이렇게 댓글이 많죠? 크리스피 치킨 뭐죠? 먹고 싶네. 너무 먹고 싶다 치킨. 좀 맥주 한잔 하면서 이거 언제 한번 약간 먹방 이런 것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축구 보면서 막. 네, 아무튼 그렇고 아까 뭐 다현님 저 얘기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뭐 둘이 하트를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첫사랑만 성공했어도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슈마이켈은 뭐 이미 검증된 얘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계속해보죠. 네, 지금까지 공격진부터 골키퍼 포지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전술적인 강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동훈 기자님이 전술 이야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그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좋은데 저만 재밌을까봐 좀 짧게 설명해드리면은 일단 이 감독이 시라비 감독이라고 있는데 체코를 지휘하는 감독이죠 지금. 이 감독이 4-2-3-1 포메이션 신봉자예요. 거의 지도자 시절부터 4-2-3-1 포메이션만 썼고 유사 시에는 이제 미드필더 한 명 올려가지고 4-1-4-1을 쓰지만 4-2-3-1을 주로 쓸 거고 아마 이 경기에서 끝까지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후방 빌드업은 그 사각형 구도와 풀백의 전진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격은 사실 슈크를 이용한 좀 단순한 롱패스를 할 때도 있고 이 선들이 중앙으로 순간적으로 모여들면서 공격부터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또 풀어가는 거 많아요. 이제 덴마크가 아무래도 3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측면 쪽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활동량이 많은 뭐 양코나 마소부스트나 또 네덜란드전에 조언을 보였던 셰브치크라는 선수 있어요. 이 선수가 좀 그 부분 파고들고 슈크가 중앙에서 좀 나온 공간에서 마무리 짓는 패턴으로 한다면은 체코가 이제 좀 충분히 덴마크 상대로 승산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덴마크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까 말했던 쓰리까 말했는데 짧게 한다면서요? 짧게 준비한 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이만큼인 걸 지금 이만큼 줄이긴 했네요. 나중에 네. 이거는 저만의 뭐 기사로 쓰시죠. 네. 저도 덴마크 진짜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1차전에는 에리슨 있고 없고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4-3-3 썼는데 에리슨 있을 때는 그 4-3-3 전술이 정말 잘 통해요. 호이베르랑 뭐 누구였죠? 아무튼 그 선수들이 이렇게 조합이 잘 좋았는데 에리슨이 빠지면서 이제 3-4-2-1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와 좀 뭔가 공격을 좀 나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공격은 좀 공격대로 안정적으로 역습 좀 펼치고 날카로운 역습 펼치고 호이베르가 사실 3백 볼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또 공수 연결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리센이 빠지기 때문에 호이베르가 전술적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공격전에서는 뭐 폴센이라든지 폴센 좀 부상 여부가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선수들의 그런 조합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간격을 해야 되나? 아니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술과 스쿼드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감독 지략 대결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준 기자님, 네. 덴마크의 카스퍼 힐마트 감독이 조금은 알려지지 않은 감독인데 어떤가요? 근데 발음 되게 좋으시네요. 저 이거 발음 되게 어렵더라고요. 슈만트 뭐 이렇게만 좀 이렇게 되는데 네. 일단은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은 아니고요. 주로 자국 리그에 뛰다가 뭐 아인츠나 노르셜란츠도 하다가 2020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유로가 만약에 제대로 열렸으면 이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제가 책을 조금 일찍 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좀 뭔가 이렇게 좀 바뀐 감독인데 어쨌든 상당히 현역 시절 공격적인 라이트 풀백이었어요. 그래서 전술 댓글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4-3-3을 사용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4-2-3-1, 3-4-1-2 변화를 좀 가져가는 유연한 전술 변화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고요. 좀 이렇게 뭔가 전방에 장신 스트라이커 3명을 배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에도 뭐 폴센을 측면에 배치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좀 변칙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뭐 중원장력, 끈끈한 조직력 뭐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고 좀 결과를 좀 만드는 감독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두 분 오늘 얘기 많이 하시네요. 강훈님, 김주환님. 네, 누리님 오늘 2경 연장 갑니다. 안 돼요. 피곤합니다. 연장은 더 이상 이제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뭐 김주환님, 강훈 여전히 대화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좀 저희 좀 봐주세요.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체코의 야로슬라프 시라비 감독은 어떤 감독일까요? 네, 시라비 감독은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 시절에 국가대표를 할 정도로 했었고 근데 이 감독이 약간 체코에서만 많이 뛰었어요. 체코 현역 뛰었고 지도 생활도 체코에서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코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감독이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체코 수석 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 때도 그 체코가 당연 올랐을 때도 이 감독의 좀 공헌이 있었죠. 약간 이 감독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4-2-3을 되게 맹신해요. 그 전술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약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전술 간파당하는 게 있는데 이번 유로에서는 이 선수들이 잘 하고 있고 또 슈크라는 확실한 득점원이 있으면서
시라비 감독의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그런 4-2-3의 포메이션을 너무 고수하는 그게 좀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훈 기자님이 체코 장점을 말씀해 주셨으니 공정하게 진 기자님 공격하시죠. 그 약한 팀이 원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보여야 될 것 같고 체코의 단점은 사실 좋아요.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경기로 올라왔잖아요. 좀 이렇게 극적인 승부를 연출을 해가지고 근데 그 너무 4-2-3-1만 아까 신봉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쓰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좀 한계가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러니까 좀 더 한 수 위의 팀 만났을 때 이게 통할지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쓰는 선수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플랜 A가 확실한데 하나 어긋나면 이제 그때는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수책이나 코팔이라 이런 선수들이 워낙 활동량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체력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네더베드 정말 제 엄청난 빅팬이거든요. 네더베드는 유니폼도 갖고 있어요. 막 오. 사가지고 몇 개 있어요. 이벤트 시절 유니폼도 있는데 그 당시에 막 해외 주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드베드, 로시츠키 이런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을 때 성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뭔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뭐 덴마크의 3백을 뚫을 만한 좀 화려한 스타나 좀 공격적인 이런 선수들이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보셨죠? 역시 공격력 만렙 정지훈 기자님이시네요. 컨트롤 비트. 그럼 이 후배도 어쩔 수 없죠. 도훈 기자님이 이번엔 덴마크 약점을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론 체코가 제 주전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덴마크도 만만치 않거든요. 호이비에르와 델라인이가 4경기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정말 많이 뛰고 물론 덴마크가 연장 간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체력 소모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4경기 다 나오고 그 중원에서 아까 말하신 대로 에릭센 역할까지 호이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그러니까 체력이 그 장점인 체코를 상대로 밀릴 수도 있죠. 또 3백도 지금 키에르가 저번 지난 경기에서 좀 부상 당했어요. 그래서 물론 안드레센이 나오긴 했지만 키에르가 없는 덴마크 3백은 좀 그런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두 감독의 지략 대결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두 팀의 약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승부 예측에 들어가기 전에 두 팀의 키플레이어를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우리 다크호스 체코의 키플레이어는 누군가요? 이유는 설명하려고 그냥 딱 얘기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대요. 네, 시크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이요. 네, 아까 뭐 말한 거였는데 이제 이 선수가 득점력 좋고 4골 넣고 있고 이 체코가 이제 좀 부족할 수 있는 득점을 마무리해준 선수라서 플레이어로 꼭 가장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체코는 시크, 덴마크의 키플레이어는 누군가요? 네, 말이 빨라졌어요. 호이비에르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리센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수비도 보호하고 공격적으로도 좀 작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체코도 사실 저는 이 수책인가요? 이름 수책으로 얘기했죠. 수책이 저는 사실 이편에서 가장 좋은 중앙 미드필더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호이비에르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이 중원 싸움이 정말 어쨌든 승부가 갈릴 것 같고 뭐 공격이나 수비 쪽에서는 조금 더 덴마크 앞서는 것 같지만 중원은 좀 팽팽해요. 중원에서 호이비에르와 수책의 싸움이 여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체코는 시크, 덴마크는 호이베르, 두 팀의 키플레이어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라이브쇼의 하이라이트 승부 예측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저희도 중계방송처럼 3가지 관전 포인트를 뽑고 승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줄 요약 같은 건데요. 매치를 한눈에 정리하는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기자님 모두 3가지 관전 포인트를 한 줄로 요약해주세요. 네, 체코는 제가 뽑은 거는 이제 슈크와 돌베리의 실력만 대결. 또 이제 계속 말했지만 수책과 홀렛이 호이비에르와 델라인이 중 누가 앉으실 것인가. 너무 힘들거든요, 둘 다.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체코는 다리다가 없고 덴마크는 에릭센이 없어요. 물론 에릭센이 이름값 최고지만 이 다리다도 그 에릭센만큼 중요한 선수였기 때문에 발악이 잘 메워줄 것인가, 이 부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체코의 관전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덴마크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네, 좀 짧게 할게요. 기적의 덴마크 에릭센에게 4강 티켓 선물할까? 뭐 되게 이게 뭐 되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두 경기에서 8골 넣었잖아요. 이번에도 화력이 터질까? 체코의 약한 수비를 상대로 터질까? 이렇게 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승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덴마크. 저도 놀랐어요. 우승이 있다고 덴마크가? 이랬는데 우승 이후 29년 만에 4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관전 포인트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8강부터는 하나의 코너가 더 추가됐는데요. 각 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예측해보는 겁니다. 실제 경기에서 두 기자님들의 예상 선발 명단이 적중할지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먼저 체코부터 가시죠. 네, 계속 말했지만 4-2-3을 후면에 가겠죠. 하고 최전방에 쉬크, 2선에는 양코, 바락, 바스포스트, 그리고 3선에 수체, 콜레시, 그리고 이제 포백은 보릴, 칼라스, 첼루스카, 쿠팔, 이 골키퍼는 이제 바칠리크가 나오는 이제 뭐 전형적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덴마크는요?
이게 참 제가 자꾸 틀려요. 이 선발 예상은 다 틀리는데 어쨌든 3, 4, 2, 1 그대로 갈 것 같고 이제 포울센 부상 때문에 이 신성이죠. 돌베리가 좀 깜짝 선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선엔 브레이스웨이트와 담스가르드. 중원도 지금 부상이 좀 있어서 라르센과 델라인이 후이베르 메흐리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백은 정말 탄탄하죠. 네. 베스테르가르드 키에르 키에르 좋아요. 주장. 크리스텐센 뭐 첼시에서 워낙 또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니까 알고 슈마이케는 뭐 어떻게 뺍니까? 워낙 네. 잘하는 선수니까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댓글 보니까 좀 계속 두 분 만나시기로 하셨나 봐요. 김지원님이랑 가온님은. 상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저도 껴줘요. 울산까지 못 가고 한 대전쯤에서 한번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누리님은 연장 가면 체코 승 연장 지쳐있을 텐데 체코가 지금 네, 지쳐 있어서 지쳐 있어서. 연장 가면 사실 경기 알기 참 어렵죠. 네. 네. 하고 두 분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저희가 봐도. 랜드 네. 소개팅 느낌으로. 그러니까 대전 월드 경기 잘 보는 걸로 좋습니다. 셋이서 한번 뭉치죠. 그리고 프레시 K리그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K리그 팬이신가 보네. 네. 좋아요. 너무나 저희도 K리그 팬이기 때문에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코와 덴마크는 연장전을 갈 수 있지만 저희는 갈 수 없으니까요. 소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부 예측인데요. 두 네. 팀은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만 5번이 나올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그 다크호스의 팀 누가 이길까요? 네, 저는 이제 체코가 응원하면서 밀고 있죠, 체코를. 그래서 체코가 이제 아까 계속 제가 말하는 거지만 측면에 아쉬운 그 빈공간을 이제 우측에 있는 쿠팔이 밀고 슈크가 마무리한 형태를 해가지고 물론 근데 덴마크가 골 넣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2대1로 체코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동의하시나요? I don't think so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반응들이 보니까 가오님도 가오님 원래 뭐 내 편이니까. 제 팬이니까 당연히 뭐 제 팬이고. 제 편은 없네요. 지금 뭉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3명 뭉치면 괜찮습니다. 4명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한 분 더 섭외를 해서 한번 좀 뭐 정모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덴마크가 이기니까 덴마크가 훨씬 많습니다. 예, 뭔가 많기 때문에 좀 덴마크가 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전력상 그러니까 체코가 사실 좋고 뭐 조직력이 좋은 거 우리 또 비고 시청자분들도 좀 덴마크를 좀 높게 평가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력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비가 좀 더 탄탄한 체코가 물론 조직력이 좋지만 수비력적인 면에서 뭔가 체코가 좀 밀릴 것 같고 수비 탄탄하고 공격에 좀 날카로운 뭐 변수가 있다면 지금 부상 정도인데 저는 약간 덴마크의 좀 승리를 좀 예상하고요.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덴마크의 지금 폴세이라든가 좀 약간 정상적인 공격력도 아니고 체코도 뭔가 좀 화려한 스타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팽팽한 긴장 끝에 저는 1대0 연장 없이 90분에 1대0 덴마크의 승리를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만큼 재밌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기자님들과 체코와 덴마크의 유로 8강 경기를 알아봤습니다. 쉽게 예상이 안 되는 다크호스 두 팀이 맞붙는 경기라서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고 라이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터포폴 인스타를 통해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방송 종료 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데 아직 방송 몇 분이죠? 20분이죠? 또 30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잉글랜드 프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끝나요? 아니면 끊었다 하나요? 끊었다 가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되니까. 네, 알겠어요. 그럼 댓글만 몇 개 좀 읽어보고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메일레인이 다시 와야겠다 하셨는데 다시 와주시길 바라겠고 덴마크 1대0 굿. 아유 감사합니다. 덴마크. 좀 이렇게 뭐 좀 막 욕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언제쯤 볼까? 한번 메일 주세요.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찬이님도 기사 댓글 남겨주셨고 어쨌든 좀 연락을 주시면 진짜 재미있어 보냐고요? 꼭 볼 수 있죠. 뭐 축구팬에 통합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내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와 잉글랜드 프리뷰 예정이 돼 있으니까 좀 더 뭐 잉글랜드는 지금 워낙 기대 많이 받는 팀이잖아요. 좀 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한 245명 정도 계신데